안녕하세요, 곽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오신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요즘 말하는데 자꾸 단어가 깜박깜박해요. 처음엔 좀 피곤해가지고 건망증이 심해진 건가 싶었는데 계속 되니까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빨리 확인해 보려고 좀 왔어요. 이렇게 스스로 변화를 알아채고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대처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일상생활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건망증인지 그냥 노화인지 아니면 치매의 초기 신호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치매 초기 신호를 일찍 알아채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 가세요, 아니면 보건소 가서 치매 검사 받으세요, 이런 거 아니고요. 바로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치매 초기 신호 5가지를 보는 겁니다. 요거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증상이 단순히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인지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 신호인지 훨씬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들을 그냥 건망증으로 치부하고 넘기면 안 되는지, 어떤 신호가 반복되면 검사를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기억력 저하보다 먼저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는 뭔지랑 오늘부터 바로 해볼 수 있는 대비법까지 구체적으로 싹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혹시 자다가 소리 지른 적 있으신가요? 팔다리를 막 휘두르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막 떨어진 적이요. 아니면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잠버릇이 고약하다 하고 넘기곤 하시는데요. 특히 50대 후반부터 잠꼬대가 심해졌는데 그냥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지나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 우리 뇌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잠은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꿈을 꾸는 단계를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이 렘수면 단계에서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때는 뇌가 깨어있을 때만큼 활발하게 움직이는데요. 대신에 몸은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잠궈 놓습니다. 우리가 막 꿈속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막 싸우거나 해도 실제 몸은 가만히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뇌가 일부러 몸을 묶어두는 거죠. 그런데 이 잠그는 기능이 고장나면 꿈에서 하는 행동이 그대로 몸으로 나옵니다. 막 소리를 지르고 팔다리를 휘두르고 심하면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죠.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부릅니다. 흔히 치매가 오면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부터 망가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뇌의 가장 깊은 곳, 수면과 행동을 조절하는 이 관제탑부터 서서히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꼬대를 거칠게 하는 것은 그 관제탑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첫 신호인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이 증상이 있는 분들의 73.5%가 12년 안에 치매 같은 뇌질환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기 훨씬 전에 잠자는 동안에 먼저 신호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잠이 망가지면 치매로 이어질까요? 여기서는 최근 뇌과학에서 주목하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뇌 청소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낮 동안에 막 생활하고 그러면은 뇌가 열심히 일하면서 부산물 찌꺼기들을 많이 만들 거 아닙니까? 그 중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도 있어요. 이러한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것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 일어납니다. 깊은 잠을 자게 되면 그 사이에 뇌척수액이 노폐물을 청소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청소가 잠을 푹 자야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렘수면 행동장애처럼 잠자는 게 망가지면 깊은 잠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청소하는 게 부실해지고 노폐물이 매일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 잠이 망가지는 게 단순히 피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예전엔 진짜 좋아하던 건데 요즘은 그냥 만사가 귀찮고 하기 싫어졌다, 이런 느낌 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취미가 시들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뭘 해도 예전만큼 즐겁지 않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 스트레스 탓으로 다들 넘기시는데요. 근데 이건 단순한 의욕 저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증상들을 말씀드리면 우울증이랑 헷갈리시곤 하는데요. 다릅니다. 우울증은 슬프고 괴로운 감정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의욕도 다 희미해지는 느낌. 의학적으로는 이걸 무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정반대로 나타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평소에는 되게 온순하셨는데 갑자기 막 화를 잘 내거나 이유 없이 의심이 많아지거나, 얼핏 보면 무감동이랑 반대 같은데요. 뿌리는 똑같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영향을 받으면 감정이 무뎌지기도 하고 반대로 욱하고 터지기도 합니다. 전혀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기 시작했다 하면은 유의 깊게 봐야 됩니다.
실제로 2023년 발표된 한 국제학술지 연구에서요, 이 무감동 증상이 알츠하이머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오는 신호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변하는 겁니다. 세 번째 신호입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병원에서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오는데 본인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드린 환자분 케이스처럼 말하다가 입에서 딱 안 떠오르는 그 느낌, 그런 겁니다. 좀 요즘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뭐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막 자가검사 해보는데 괜찮고, 뭐 병원 가서 검사해봐도 정상이라고 하고, 근데 막 찜찜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은 먼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검사하면 정상이라니까 뭐 건망증이겠지, 노화겠지 하고 넘기는 거예요. 치매 위험 단계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 단계입니다. 검사가 정상으로 나오는 이 단계에서 그냥 넘기는 거죠. 왜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올까요? 치매는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쌓여야 검사에 잡혀요. 근데 그 전에 본인은 이미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최근에 좀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이걸 의학적으로는 주관적 인지저하, SCD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단계가 치매가 본격화되기 전에 한 10에서 15년 전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주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고 검사는 정상인데 나만 느끼는 그 감각, 그 상태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검사도 정상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싶으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비하는지 영상 뒤에서 꼭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전부 뇌에서 직접 보내는 신호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뇌는 왜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이런 신호가 온다는 거는요, 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멀쩡하던 뇌가 일을 못하게 됐을까요? 나머지 두 가지가 그 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눈이 자꾸 무겁고 뻐근한데 안과 가면 이상 없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파트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뇌척수액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요. 뇌척수액이라는 건 우리 뇌와 척수를 감싸고 흐르는 액체를 얘기합니다. 뇌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뇌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하면 아까 첫 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린 뇌의 하수도에 해당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가 눈이랑 한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눈의 시신경을 감싸는 막인데요. 이게 뇌랑 눈 사이를 잇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뇌 쪽에 하수도 흐름이 정체되면 그 압력이 눈까지 이렇게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무겁고 막 뻐근하고 피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수도가 정체된다는 건 단순히 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치매를 일으키는 뇌 속의 독성 단백질, 그 노폐물도 바로 이 하수도를 통해서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막혀서 눈이 뻐근하다는 건 지금 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계속 쌓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는 뇌 압력을 확인할 때 이 눈 뒤쪽 통로 두께를 초음파로 측정하기도 해요. 그만큼 눈이랑 뇌는 한 몸처럼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눈꺼풀 위를 가볍게 눌러보세요. 딱딱한 느낌이나 누를 때 좀 아프다는 느낌이 든다면 단순한 피로로만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눈을 감으시고 한 발로 서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20초를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에 실린 교토대 연구가 있는데요. 평균 67세 남녀 약 1300명에게 이 한발서기를 시키고 곧바로 뇌 MRI를 찍었어요. 결과는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이 20초를 못 버틴 분들 중 30% 이상에서 뇌 속에 작은 혈관이 손상돼 있거나 미세한 출혈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한발서기 시간이 짧은 분일수록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되게 낮게 나왔어요. 에이 원장님, 제가 운동 안 해서 뭐 다리 근육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면 시각 정보를 통해서 균형을 보정해 버리는데요. 단순히 다리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으면 그 보정이 사라지거든요. 그때 비로소 뇌가 몸의 균형을 잡는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20초를 못 버틴다는 건 다리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에요. 뇌로 가는 혈류가 조금씩 줄고 노폐물이 쌓이고 신경이 서서히 망가지는 과정이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뇌만 들여다봐서는 놓치는 게 있어요. 생각해 봅시다. 뇌는 머리 꼭대기에 있고 심장은 이 밑에 있어요. 피가 이렇게 뇌까지 올라가려면 목과 척추라는 길목을 지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길목이 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류도 신경 신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추를 아래에서 떠받치는 게 바로 골반입니다. 골반이 무너지면 그 위에 얹혀진 척추 전체가 같이 무너지는 거죠. 제가 4번째, 5번째 신호로 눈이랑 균형을 말씀드린 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눈이 뻑뻑한 것도, 한 발로 못 서는 것도 뇌로 가는 길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치매가 걱정된다면 뇌만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몸이 똑바로 서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영양제 챙겨 드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뇌는 혼자서 망가지지 않습니다. 핵심은 뇌로 가는 혈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계단 오르기 운동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죠?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오르는 겁니다. 딱 한 층만 올라도 돼요. 왜 계단 오르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입니다. 이 커다란 근육을 쓰면 다리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펌프질에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살아나고 뇌로 가는 혈류도 같이 좋아져요. 그리고 다리를 움직이면서 이제 골반과 코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척추축을 튼튼하게 지지해 줄 수 있는 코어 근력이 생깁니다. 여기에 한 가지 효과가 더 있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요.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아까 2번째 신호에서 말씀드린 감정을 조절하는 바로 그 부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게 다리 근육도 쓰고 혈류도 살리고 뇌까지 자극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 계단 한 층,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실 거예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 맞아요. 나이가 들면 잠도 얕아지고 감정도 좀 무뎌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노화는 깜빡해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잠깐 뭐가 안 떠올라도 금방 기억나고요. 그런데 치매 초기 신호는 다릅니다. 똑같은 걸 자꾸 놓치고 시간이 갈수록 뚜렷하게 찾아지고 결국 일상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 차이를 빨리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할 시간이 많이 생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호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단순한 노화로 넘기지 마세요. 진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요. 병원에서도 막 별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겼어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는 그 후회를 막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편안한 삶을 오래 누리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